와, 이거 거의 뭐, 예, 5분가량 되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모르셨죠? 네. 예, 어떠셨어요, 보니까? 일단 또 우리 SM 선후배님들 네. 멘트도 너무 감사하고 네네. 또 재밌는 게 네. 이게 또 우리 막내 친구들 네네. 그래서 꼬꼬마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쵸. 친구들은 형 막 이러고 그쵸. 또 확실히 직수업 동생들은 네. 또 선배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이현복 셰프님도 그러고 네. 싶고 또 윤재군 감독님도 네네네. 그러시고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진심으로 또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아 정말 창민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잘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이렇게 부탁받으면 이렇게 선뜻 또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떠셨어요, 창민 씨는? 아, 참, 사실, 역시 또 제가 이런 뭔가 축하 멘트나 이런 거를 받는 걸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좀 약간 좀 어색해요. 근데 네네네. 오늘만큼은 좀 저런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셀럽분들의 축하를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사실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날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쁘네요. 다행이네요. 오늘부로 이제 축하를 즐기는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네. 오늘 하루만.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20주년의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또 데뷔 20주년인 만큼 정말 다양한 활동과 또 콘텐츠를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윤호 씨. 네, 아무래도 저희가 국내에서는 5년 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만큼 네네. 뭐 앨범과 또 공연도 그렇고 무엇보다 저희 이번에 주제가 네. 20&2잖아요. 네. 그만큼 저희가 20년 동안 그동안 활동했던 걸 되짚어보면서 네. 또 앞으로 이 두 멤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향후 활동을 해 나갈지에 대한 네.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다양하게 좀 버라이어티적으로도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의 또 진중한 모습도 인사를 드리고 네. 또 음악적인 부분들도 인사를 드려서 네. 예, 아마 오늘부터 조금씩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30일 또 31일 연말에 또 단독 콘서트를 네, 그렇습니다. 앞두고 계세요. 네. 예, 지금 살짝 세트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 이거 정말 심장이 너무 뛰는 라이징 선, 미로틱, 롱넘버까지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 창민 씨가 한번 예, 부탁드릴까요? 살짝 기사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동방신기 이번 이제 9번째 앨범 뿐만이 아니라 네. 여태까지 동방신기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노래들을 또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20년 전에 또 풋풋하고 또 이뻤던 우리 또 소녀 팬분들이 네네. 또 여전히 또 지금까지 계셔 주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그분들께서 이제 공연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만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곡들을 굉장히 멋지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기대 많이 하시고 즐길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고 롱넘버 제가 너무 더 주접을 떨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어제 또 바로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연말 시상식 무대에도 오랜만에 또 서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반응이 K-팝 기강을 잡았다. 근본을 보여줬다. 굉장히 칭찬이 자자한데요. 어떠셨어요, 윤호 씨? 오랜만에 선 연말 무대. 어제도 그랬지만 그 전에 또 저희가 또 마마도 섰었었고 네. 또 마마는 또 오랜만에 저희 아까 꼬꼬마라고 네. 표현을 했지만 저희 네. 라이즈 친구들이랑 네네네. 또 오랜만에 같이 라이징선이라는 무대도 같이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네. 확실히 우리 요새 또 젊은 후배님들은 예. 운동 능력이 남다르다라는 것도 느꼈고 네. 또 아무래도 항상 그 무대라는 곳은 설 때마다 설레는 곳이기 때문에 창민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도 무대에선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무대였고 또 많은 주변 분들께서 물론 그냥 단지 20년이라는 세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방신기는 항상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임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연출하는 맛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참 그런 말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아, 예. 팬 여러분들도 많이 또 뭐 기강을 잡았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데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만 지금처럼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얘기였습니다. 아, 네. 연출할만 나는, 예. 무대, 항상 무대에 진심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6시에 드디어 정규 9집, 우리 20&2가 발매가 됩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손꼽아 정규 9집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앨범인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앨범 20&2 그리고 타이틀곡은 레벨이라는 타이틀곡인데 네. 이제 레벨의 타이틀곡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레벨이 저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저항이라는 좀 강렬한 그런 느낌보다는 네. 사실 저희가 20년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길에 정체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정체되지 않고 이제 저항하면서 나아가자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뜻을 담은 타이틀곡 레벨이기 때문에 네. 그 메시지에 걸맞게 저희 동방신기의 현재의 그런 음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음악성을 어찌 보면은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앨범으로 네. 네, 채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항. 저항. 그리고 진취적인 그렇죠. 모습. 그렇습니다. 저항, 반항함, 반항, 뭐 네. 그런 아.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렇죠. 뭐 저도 이야기해야 되면 뭐, 언제 말씀 창민이가 거의 다 멋있게 또 말을 너무 네. 잘해줘서 네. 그냥 그 20년에 대한 저희가 그냥 이제까지 동방신기가 해왔던 음악뿐만 아니라 네. 뭐 고전부터 있겠죠. S&P라는 동방신기만의 그 네. 특유의 장르도 네, 네. 물론 섞여져 있어요. 그 네. 레벨 안에. 그래서 창민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재미난 이야기로 제가 베이스를 담당을 했었고 아하. 동방신기 창민이가 또 하이를 담당했고 예, 맞아요. 예. 그런 강점들이 모인 곡이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 관념의 그 반항이 아니라 정말 과거를 인정을 하고 또 그거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도 밀고 나아가겠다라는 신념까지도 들어가 있는 앨범이니까 아, 네,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면 동방신기스럽고 또 새롭게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느낄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각자 또 멤버분들의 장점을 집대성해서 앞으로의 또 미래 방향성까지 그렇습니다. 담고 있다.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록곡을 먼저 들어보면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글이라는 수록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강렬한 네.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곡일까요? 일단은 정글이라는 곡은 힙합 비트를 베이스로 한 약간 공격적인 사운드가 특징인 곡이고요. 네. 무엇보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활동한 이 곳이 마치 정글이지 않았을까라는 걸 있어서 그 정글이라는 곳에서 동방신기는 동방신기스럽게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 지켜가고 있다 이런 가사 내용을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좀 강한 부분은 동방신기스럽지만 좀 힙합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건 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가 멋있는 또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또 콘서트에서 하시나요? 신나게 또 불러줄 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네. 듣기로는 정글에 두 분의 내레이션이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초반 도입부에 저희들의 나레이션이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나레이션을 종종 그래도 간간히 해보긴 했는데 네. 제 20년 가수 그 기간을 통틀어서 제일 잘한 나레이션에 아니 너무 예. 정말 곡과 잘 어울리게끔 오.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서 마음에 들었다라기보다 나레이션을 잘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아, 마음에 든 곡입니다. 뒤에 노래 부분, 가창 부분보다 나레이션이 훨씬 마음에 드는 곡이다. 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네. 인트로에서 창민이가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를 뭐 예.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는 들어야지 예, 딱 예. 처음 듣는 순간 아 나 지금 정글 왔다 이 느낌이 드는데 네. 마치 그랬어요. 아 이 블러드 자체가 예. 피 자체가 네. 처음으로 약간 정말 그쪽 현역 사람처럼 정말 나레이션을- 당근에서 사는 예. 사람처럼. 그 다음에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또 나레이션을 치는데 네네. 창민이가 포문을 너무 멋있게 열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야 이쪽 음악 색깔이 정말 잘 표현되는 것 같은 네네. 예, 약간 외국인 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만큼의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예. 뭐 의태어인가요? 의성어인가요? 아니면 뭐 영어인가요? 정확하게 한글인가요? 영어 문장으로 영어 문장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레이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네. 극찬을 자화자찬을 해주고 계신데요. 꼭 한번 내레이션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곡 프로미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지금 언뜻 이제 눈물 나게 고맙다 이런 마음이 담긴 게 들렸는데 어떤 곡인지 창민 씨가 특별히 소개를 해주셔야겠죠? 예. 이 노래 프로미스는요, 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하게 된 곡이고요. 네. 또 우리 또 제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고맙고 아름다운 너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처럼 네. 사실 저희 둘의 동방신기가 지금까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오고 같은 그런 추억을 만들어 갔었던 우리 팬 여러분들, 카시오페아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좋은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 나가자라는 그런 저희 둘이 건너는 약속 같은 그런 곡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 좀 듣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작사를 써본 곡입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 팬분들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감사함을 담은 곡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어제 또 작사를 또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녹음을 할 때 윤호 씨가 더 그래서 신경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창민이가 작사를 임하는 자세,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썼는지를 옆에서 또 느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보통 다른 곡보다는 좀 많은 킵을 많이 땄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 방법도 더 많은 걸 표현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창민이 가사 중에 기적 같은 너에게라는 그 가사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저희가 20년 동안 이렇게 달려와주고 저희가 그 안에서 수많은 또 업적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부담스럽지 않게 담백하면서도 메시지가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법과 또 감정을 좀 넣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적 같은 너에게 눈물 나게 고마운, 예.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감사합니다. 가사가 또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타이틀곡인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타이틀곡 레벨은 어떤 곡인지 윤호 씨가 한번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뭐 아까 뭐 창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팝 댄스 곡으로 되어 있어요. 네. 어쩌면 S&P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겠지만 좀 트렌디적인 거를 좀 섞여서 네. 이 곡은 켄지 작가님께서 네. 또 작사 작곡 편곡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하고 또 디렉팅까지도 이번에 오랜만에 또 해주셨어요. 네. 저희 신인 때부터 또 함께 와셨던 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저희 동방신기의 제일 장점 그리고 초심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네. 아주 재밌게 곡이 나왔고요. 가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 네. 다만
그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모든 게 약간 분위기가 웅장하면서도 또 웅장하면서도 심플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예, 웅장하면서 심플한 동방신기의 또 매력을 듬뿍 담은 켄지 작가님의 곡이다. 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어제 또 무대가 선공개가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K-팝 기강 이야기가 또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요. 네. 레벨의 퍼포먼스 부분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창민 씨가 한번 퍼포먼스적으로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타이틀곡을 선정할 때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제 동방신기의 퍼포먼스가 가장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장 연상이 될 수 있는 곡으로 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회의를 거쳤는데, 이 곡이 딱 저희 동방신기가 퍼포먼스하기 제일 좀 강렬하면서도 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골랐고요. 역시 네. 퍼포먼스도 그렇기에 조금은 더 강렬한, 네. 좀 더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 어제 네. 또 공개를 살짝 해드렸지만 네네네.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제 그런 에너지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둘과, 그리고 여태까지 아마 댄서분들을 한 30명 이상의 인원과 같이 이제 같은 멋진 퍼포먼스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퍼포먼스를 찍은 또 씬도 있고 해서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 오늘 꼭 많이들 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0명의 또 댄서분들과 함께. 예. 네, 맞습니다. 네. 메가크루처럼. 예. 항상 동방신기가 그동안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저희가 썸띵도 했었었고 아, 예. 캐치미도 했었었고 네네. 약간 구성을 약간 뮤지컬스럽고 좀 독특한 구성을 많이 네네. 표현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동방신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도 독특한 구성들이 나와요. 네. 그게 또 의미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예. 아마 보시면 아까 저희가 엑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상이 같이 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대가 더 높아지는데요. 타이틀곡 레벨의 뮤직비디오를 이 자리에서 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네. 지금 정식 공개 전에 가편인 관계로 우리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뮤직비디오 보고 오겠습니다. 와.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완성본은 지금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완성본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네. 좀 새롭다? 새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표현법이 좀 오.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음. 이러니까 너무 T 발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약간 F 발음으로 네. 뭔가 되게 새로웠고 예. 확실히 창민이가 말했던 그 국무신에 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동방신기가 항상 그런 고전적인 슈트가 네. 잘 어울리는 팀이라고 네, 생각을 네, 네. 했는데 맞습니다. 예. 여기 안에서 보면은 또 새롭게 또 네. 트렌드적인 룩 같은 경우도 과감한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가 딱 나오는데 캔모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중분들이 참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네. 창민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20주년 앨범인데 혹여나 아쉽게 나오면은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빨리 이제 팬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네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링을 여기를 딱 올리신 게 맞습니다.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는 또 감사합니다. 스타일링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감탄스러운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시청을 했는데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점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우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입니다. 데뷔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동방신기 위상과 인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두 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 그리고 비결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스포티비 장진리 기자님, 예,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정말 스포티비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항상 보시죠. 예. 네, 새벽마다 아주 네. 피가 마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20주년을 네, 맞이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네, 힘과 원동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뭐 저희 또 주변에 저희를 잘 도와주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너무나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역시 큰 힘을 뽑자면 역시 팬 여러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팬 여러분들께서 계셔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많은 기자님들을 또 모시고 저희가 기자 간담회를 열 수도 있고 또 연말에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저희 둘이 서 있는 그런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런 장소들을 팬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분들께서 그렇죠. 예. 계셔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계속 멋진 그리고 좋은 활동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찌 보면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네. 빌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팬분들, 우리 가시오페아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 맞습니다. 덕분에 가장 큰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윤호 씨도 어떻게? 뭐 네. 창민이가 너무 많이 잘했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팬 여러분들이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방신기라는 그 그룹이라는 브랜드라고 표현을 하자면 네. 아까 많은 스태프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고생했던 분들 네. 뭐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분들의 추억들이 모여서 팬분들이까지도 합쳐서 모여서 그 추억들이 저희를 달리게 하고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게 곧 별자리 카시오페아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소중한 추억들, 그것 또한 원동력이 되었고, 예. 네. 아, 정말 훈훈한, 네,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컬처 권수빈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더웨이와 처음에 했을 때는 10대였잖아요. 지금 20주년에 다시 불러본 소감 궁금하고요. 그리고 10주년 콘서트 때 이제 서로한테 한마디씩 해달라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20주년 맞아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예, 저도 궁금해지는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일단, 더웨이유알. 네. 네. 그렇죠. 이번에도 더위알이 들어가 있는데, 네.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그때 10대 때 그 가사를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예. 네. 귀걸이 네 몸무게 사실 네, 그렇게 몸무게까지 쉽게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네, 게 네, 그렇죠.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곡 분위기도 그래서 지금 나이대에 맞게 부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네. 편곡 자체도 바꿨고 네네. 그 부분에서도 켄지 누나랑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더위할 느낌은 말 그대로 가사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그 안에서도 저희가 저희의 길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숨은 의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좀 그런 게 그쵸. 있기 때문에. 예. 예. 맥락을 또, 문맥을. 예전에는 좀 더 스트레이트적이고 직접적이었다고 표현을 네. 하자면 네. 지금은 좀 더 그거를 포괄적이고 함축적이게 좀 어. 풀어내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뭔가 또 표현력에 있어서 연륜이 좀 네. 생겼다. 예, 라고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20주년. 그렇죠.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하고 창민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낯간지럽긴 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살짝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예. 의외로 저희 둘이 약간 상남자인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순간에 제일 옆에 있어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방신기가. 네. 그렇지만 묵묵히 옆에서 같이 또 뭐 창민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묵묵히 또 옆에 있어준 것만은 너무 고맙고 네. 동방신기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같이 건강하게 이렇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 또 다른 윤호인 전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쵸. 아무래도 정말 긴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사실 윤호 형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늘 같은 이렇게 20주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항상 제가 네. 가려고 하는 길에 항상 든든히 이제 옆에 있어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가끔 길 방향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길을 먼저 이렇게 같이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게 우리 또 윤호 형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또 네, 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더웨이 유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대 때 불렀을 때와 지금 불렀을 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사실은 여전히 귀걸이 네 몸무게 이런 거 쉽게 이제 다른 상대방에게 묻기 좀 이렇게 신뢰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그만큼 이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거를 알고 싶다라는 그런 한 남자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표현도 그렇고 이제 목소리, 톤, 이제 뭐 발성 그런 것들도 네. 좀 예전보다 능숙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 10대의 좀 거침없는 저돌적인 그런 직선적인 매력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이제 30대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 저희의 좀 능수능란한 그런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예.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능수능란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뉴스컬처 기자님. 네, 다음 기자님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입니다. 네. 네, 연합뉴스. 20주년 축하드립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하셨는데 동방신기를 여전히 가슴 설레게 뛰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유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방신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결국 K-팝 한류를 이제 시작 열은 그룹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들이 일본에서 성장하셔서 후배분들의 길을 닦은 것 같은데 또 이에 대한 소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연합뉴스 이대수 기자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동방신기 나를 가슴 설레게 하는,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한류의 시초로서 소회 여쭤보셨습니다. 예. 그 질문은 제가 조심스레 답변을 해보고 싶은 게 네. 그 얼마 전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네. 블루 자이언트라는 예. 작품을 네, 네, 봤는데 굉장히 이제 그 작은 스테이지 위에서 이제 연주자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작품 안에 있는 관객들뿐만이 아니라 그 극장 안에서 보고 있는 저희 이제 관객들마저 굉장히 매료가 되고 정말 진심으로 약간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응원하게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예전서부터 저희 동방신기의 매력이 뭐라고 이제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 무대도 그렇고 네.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소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팬 여러분들 앞에서 마치 네. 거기서 나온 것처럼 뜨거운 불꽃 그 이상의 뜨거운 파란색 불꽃 같은 느낌으로 네. 모든 걸 소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런 불꽃의 그런 뜨거움을 팬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쭉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히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불꽃 계속
네, 열심히 뜨겁게 한번 달구면서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야, 파란 불꽃. 예, 예, 그거 무대. 예, 예, 결국은 모든 힘, 모든 열과성을 다해서 네, 하얗게 불태워버리는 맞습니다. 그 무대가 예, 네.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예, 요인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한류의 선배님으로서의 소회도 여쭤보셨어요. 예, 일본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물론 일본도 일본이지만, 처음에 말레이시아, 태국뿐만 아니라, 네. 아시아에 대해서 그쵸. 저희가 공연을 좀 뻗어나갈 수 있었던, 네네. 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포문이 열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팬 여러분들께 네, 저희가 그냥 공연을 보여드리는 거는 쇼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네. 그 공연을 어떻게 호흡하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사이즈별로 작게는 몇백 명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운이 좋게 닛산 스타디움 7만 5천까지 네. 이렇게 채우면서 공연장별로의 크기에 대해서 관객분들에 대한 진심도나 또 관객분들하고 어떻게 이 무대를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생각들을 스태프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창민이도 이야기했지만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표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동방신보다 훨씬 많으세요. 후배님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근데 그 무대에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네. 라고 하면 감탄은 감동을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일집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방신 허그 나왔을 때 감탄보다는 감동을 드리는 가수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스킬적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스킬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되니까 네. 그 안에서 그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그 불꽃을 유지한 채 달리다 보니까 또 그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또 새로운 게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고 아, 또 오히려 그 타이밍을 받아들이기까지의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갈고 닦고 있으면 좀 더 앞으로도 저희 K 콘텐츠라 하잖아요. 요새 네네. 한류붕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K 맞아요. 콘텐츠라고 예. 하는데 그 K 콘텐츠라는 길이 더 수명이 훨씬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네, 저희도 운이 좋게 20년 달려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후배님들은 40년까지는 어. 밟지 않을까. 네. 야, 확실히 그 무언가 연륜과 어떤 네. 이 산업 전반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의 어떤 답변이 창민이가 예전에 그랬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 네, 이거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IT뿐만 아니라 그쵸.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각자 맞아요. 예. 또 유튜브 쪽에서도 아, 또 맞아요. 큰 핵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많이 그런 해요, 예.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후배님들이 더욱더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마련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선배님의 답변 잘 들어봤고요. 예, 또 다음 질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먼저일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에 대한 좀 다양한 수식어와 좀 평가들이 있는데 스스로 좀 자평하는 동방신기는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스포츠 서울 기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수식어 정말 많이 그동안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듣고 또 스스로도 한번 이것은 참 마음에 드는 수식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동방신기를 칭할 수 있는 최적의 수식어는 요새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을까요? 스스로? 네, 생각하기에. 저는 요 근래 들어 굉장히 무언가를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그쵸. 요새 들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그래서 근데 그 긴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항상 뭔가를 정말 특별한 걸 막 엄청 갑자기 확 준비했다가 갑자기 잠깐 쉬었다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그냥 꾸준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을 수식어로 하면은 저는 성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네. 굉장히 좀 뭔가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성실함이라는 게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맞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실함 뽑아봤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일이죠. 예, 성실함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창민이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줘서 예.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얼마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동방신기를 만약에 수식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와인 같은 그룹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들었던 게 네, 와인도 시간이 숙성이 될수록 그 맛과 향이 진해지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저보단 창민이가 와인을 더 잘 알지만 네, 그런 만큼 저희 동방신기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의 맛과 멋이 풍겨지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음악도 있지만 무대 위에서 그게 더욱더 빛나고 더 은은하게 남겨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와인 같은 그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와인을 같이 드셨나 봐요. 아무래도 레드 와인이겠죠. 예.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와인 그리고 성실 두 가지 수식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질문 바로 아까 손들어 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류타임즈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데뷔 20주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허그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렇게 동방신기한테는 수많은 명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특별히 애정하거나 기억에 남는 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20년을 보내왔듯이 앞으로 또 새로운 또 20년을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는 그 출발 선상에 놓이셨는데 각오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한류타임즈 조정은 기자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가장 좋아하는 네. 곡을 질문 하나하나씩 네네네. 먼저 네. 가장 좋아하는 곡을 한번 꼽아보자면 너무 많아서 사실 근데 동방신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전 적어도 고르라면 두세 곡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저는 허그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허그는 왜냐면 허그가 있었기 때문에 동방신기가 저는 그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맞습니다. 예, 물론 가사는 그때 당시에 저는 네. 좀 오글거렸지만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 허그가 있었기 때문에 허그. 예. 여러분들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주문이라는 곡 주문이라는 메가히트 곡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직도 많은 후배님들 팬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왜라는 곡을 좀 뽑고 싶어요. 기표했다. 네. 예. 또 동방신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곡이기 때문에 그 세 곡은 좀 여러모로 추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한 곡을 뽑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주문 허그 말씀해 주셨고요. 창미 씨에게 가장 좀 의미가 있고 좀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저도 윤호 형처럼 고르기가 참 여러 곡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래도 저희 동방신기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설령 이제 요즘 더 이제 어린 팬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팀을 모를지언정 그래도 주문이라는 노래는 많이들 그래도 다 알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은 저희 동방신기를 가장 대표하는 대표곡이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동방신기스러운 그런 노래가 주문이기 때문에 이 노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문. 네. 예. 두 분 다 공통적으로는 주문을 맞습니다. 네,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20주년 또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의 출발선에 서 있는데 그 각오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요새 들어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20년을 달려올 때 첫 번째는 진짜 후회 없이 딱 가보자 그래서 네. 한번 정하면 적토마처럼 빡 갔거든요. 야생마처럼. 예. 근데 20년을 걷고 앞으로 20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
아무래도 이 청년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뭐 하나의 네. 동기부여에 달렸다면 네. 지금은 그거를 전체를 바라보고 같이 좀 느긋하게 또한 또 뭔가 다치지 않고 꾸준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네. 뭐 조용필 선배님, 네. 뭐 나훈아 선배님, 남진 선배님, 인승 네. 선배님 네. 등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뭐 박진현 선배님도 그렇고 네네네.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그 현역이라는 그거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일단 안도하지 않고 보여드린다는 그 모습 자체가 제일이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을 참 앞으로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네. 꾸준함. 예. 다만 그걸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되고 또 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아, 네. 아. 그게 제일 멋진 순간이지 않을까. 네. 좀 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이 페이스 조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창희 씨의 앞으로의 어떤 생각, 각오가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저희 동방신기가 이렇게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거든요. 이제 어려서부터 그쵸. 데뷔를 해서 활동을 했을 때는 그만큼 뭔가 큰 이제 먼 목표를 보고 이제 활동을 해오기보다는 그 하루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에 있을 일들을 조금씩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니까 데뷔 20주년을 맞이했듯이 지금도 사실은 뭐 향후 20년 뭐 당연히 활동하면 너무 행복하고 가수로서 영광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저희 목전에 있는 뭐 일들 뭐 예를 들면 조만간 이제 연말에 이제 공연 예정 그쵸. 콘서트 네. 사실 굉장히 이렇게 여유롭게 태평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준비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리허설 이제 준비할 게 네. 아직 많아가지고 많이 불급하시군요. 할게 많습니다, 네. 진짜. 네, 여유로운 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어집니다. 아, 네. 네.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콘서트도 이제 무사히 성공리에 멋지게 잘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길게 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 당장에 닥친 콘서트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피가 마릅니다. 네, 피가 마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받아볼 텐데요. 네, 그쪽에 맞나요? 예,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스타 오전이고요. 네, 20주년 해오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과 가장 위기였던 순간을 각자 꼽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더웨이와 질문 나왔었는데, 뭐 물론 좋아하는 곡들을 뭐 꼽아주셨지만 더웨이와를 이번 앨범에 실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신기가 뭐 그간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장르적으로도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여쭤보셨고 반대로 좀 스스로 조금 힘들다, 좀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먼저 답을 좀 드린 후에 차근차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너무 많은데. 저는 디테일하게 다 기억나거든요. 예. 네,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데뷔했을 때죠. 네, 데뷔했을 때 어찌됐든 처음 데뷔하는 것도 또 보아 선배님이랑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쵸. 네, 흔한 부대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왜 네, 그랬었나.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어찌됐든 저희가 또 그랜드 슬램도 했었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둘러서 저희가 신기록을 세웠을 때가 저희가 이제 닛산 스타디움이라는 무대를 3데이즈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동원 관객이 그 해에 100만 명이 넘으면서 아직도 그거는 기록이 깨지지 않았는데 네. 그때가 야외고 비 오는 순간인데 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네. 그런 기록들도 중요한데 네. 사실은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은 콘서트가 다 끝날 때쯤에 네. 팬 여러분들이 슬로건을 들어주셨을 때예요.
항상 곁에 있을게라는 슬로건인데 그 말을 들으면은 뭔가 되게 울컥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대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무대에 같이 호흡해 주시고 그 슬로건에 뭐 항상 곁에 있을게가 되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가 되든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들었을 때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고 내가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무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구나라는 게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위기였던 순간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무대답지 못하게 했을 때가 오히려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남들은 다 박수를 쳐주는데 내 자신이 되게 좀 아쉽고 뭔가 진심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되게 한편에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심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무대를 또 스스로가 또 네. 완벽을 가하다 보니 기하다 보니 마음가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스킬이나 보여준 거는 아무래도 여러 도움을 받으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쵸. 예. 그 마음을 담아서 했던 그 모습들 자체가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진짜로 했는지 그에 대한 게 참 위기인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무대로 시작해서 무대로 또 마무리되는 답변이었는데요. 또 닛산 스타디움 관객 동원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희 씨가 또 있다면 어떤 공연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게 2010년이었나 아마 그때 저희 잠실 주경기장에서 있었던 SM타운 콘서트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 둘이 이제 팬 여러분들 앞에 서는 무대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다시 이제 팬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움과 또 영광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고 또 동시에 또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저희 둘이 무대를 선다라는 그런 위기 이제 또 그런 두려움도 있었기도 했고 사실 약간 정말 농반진반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오프닝 등장이 종합은 와이어 아니었나요? 맞아요. 저 거기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엄청난 높이에서 내려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저게 무슨 일이지? 신변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여러모로 사실은 그 당시에 위기였었어요. 저한테. 잠시 주경기장에서 하늘을 가르고 등장을 할 때 상상도 못했거든요. 태어나서 그 허공에서 그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날아다닐 줄은. 저희가 리허설 때 사실은 거기서 매달려 있었어요. 리허설 때 한 번 내려오다가 작동이 정지가 돼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이게 심적으로 위기가 한 번 왔었어요. 그때. 기대를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는 영광의 순간이자 또 위기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사실 그 당시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2010년 당시 잠실 주경기장에서 있었던 SM타운 콘서트 등장씬이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다고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이 The Way You Are이 다시 부르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한 분씩 안 하고 이제 한 분이 윤호 씨나 뭐 창민 씨가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22 앨범을 제작을 하면서 20주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팬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그런 트랙을 좀 선사해드리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기존의 곡을 리메이크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방송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은 저희 동방신기 노래를 커버해주는 곡들 중에 또 더웨이와를 커버해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사실. 좋잖아요. 근데 그 기존의 댄스곡을 약간 어쿠스틱 버전으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좀 재즈하고 좀 약간 소울풀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30대가 된 저희 동방신기가 약간 좀 어렌지를 해서
그런 노래를 좀 더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드리면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노래를 특히 네. 다른 곡보다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커버곡으로 우리 후배님들도 많이 또 커버를 해주시고. 너무 잘 부르셔서들. 그쵸. 예. 하지만 원곡을 못 이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요. 동방신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체성을 표현을 하자면 사실 뭐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렵겠지만서도 동방신기스러움, 동방신기답다라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윤호 씨가 예. 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아유. 네, 근데 이게 부끄럽죠,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무대 위에 항상 올라가기 전에 네. 왜 우리가 동방신기인지 보여주자라는 말을 해요. 스텝 여러분들과 예. 댄서분들과 뭐 제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 저도 사실 많이 부끄럽거든요.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합이고 네. 저희끼리에 대한 어떻게 말 못한 암묵적인 뭔가의 그런 약속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부족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전달해내는 입장에서 그 에너지가 세고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신기를 하나로 표현을 하자면은 네. 그런 여러분들께 부족할 수는 있어도 추억은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고 그 그룹은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예. 성숙해지고. 점점 더 예. 성숙해지고 예. 그 색이 진해지지 않을까라는 걸로 좀 이야기를 네.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I'll show you who is the king이군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킹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래서 항상 뭐가 이렇게 SMP스럽을 때 많이 예전에 유영진 이사님도 그러셨고 예. 현진아도 그렇고 작곡가님이 많이 해주시는데 네네네. 그러잖아요. 뭐 말 따라 간다고.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음악적으로도 부족함은 많겠지만 그래도 현역에서 그래도 선배답게 네.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네.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 다음 질문이 어디에서 지금, 네네네. 네, 저 동아닷컴 정희영 기자입니다. 데뷔 20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저 아까 행사 초반에 그 라이즈랑 합동 무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보니까 동방신기 데뷔 시기쯤에 태어난 후배들이더라고요. 좀 함께하면서 데뷔 초 때도 생각나고 좀 여러 감정이 오갔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또 새롭게 또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라이즈 친구들이 그렇죠. 태어날 때 데뷔를 했다라고, 예. 그래서 제가 꼬꼬마라고 하는. 네네, 꼬꼬마. 그러니까 라이즈 친구들은 사실 연습생 할 때도 수업을 몇 번 해줬었어요. 그래요.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죠. 예. 근데 이번에 라이징 선을 할 때 참 운이 또 맞게 저희 노래가 떠오르는 태양 라이징 선인데 또 라이즈라는 그룹 자체가 그쵸, 어떻게 보면 뜻이 네.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합도 좋고 또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 고전적인 모습들도 담기면서 네. 또 자기들만의 색깔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게 네. 그 뒤에 모습을 봤는데 정말 저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렌디하고 고전을 잘 섞었다라고 표현을 너무 하고 싶었고 네. 저희들의 무대를 더욱더 빛나게 해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라이브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맙다. 말도 하고 싶고 네. 다만 이 공중 뜰 때 이 서전트 능력이 저희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역시. 그래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땅 하고 이렇게 하늘을 날잖아요. 예. 떠오른다라는 네.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무를 짰던 기억이 있는데 야 확실히 이거 부양하던가요? 서전트 그 능력이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그만큼 체력도 좋고 점프력도 좋고 점프력도 좋고 손이 안 차더라고요. 목 뒤에 아가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요. 체력이 너무 좋더라. 그 체력 관리 잘해서 네. 앞으로도 많은 팬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 보여줄 수 있는 라이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감을 전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맨 뒤에 있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타임스 표경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데뷔 2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20년이 꿈인 연습생들이 많고 아이돌들이
또 지금 데뷔해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돌 사실 데뷔 20주년에 이르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혹은 이런 아이돌 후배들을 볼 때 조금 어떤 마음이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주년, 데뷔 20주년을 바라고 있는 후배들 보면 드는 생각 및 조언, 있을까요? 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긴 한데 사실 20주년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어려운 일이죠.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진심으로는 많은 가수분들께서 20주년을 맞이하는, 롱런하는 그런 또 후배님들이 많이 또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진심으로 있고요. 근데, 요즘 케이팝이 이제 우리 한국,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해서 데뷔를 함과 동시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또 케이팝 가수들을 많이 또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이제 데뷔함과 동시에 큰 인기를 금방 얻음으로 인해서 익숙함에 속아서 이제 소중함을 좀 잃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스태프분들, 팬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조금 어찌 보면 좀 잊게 되고 그리고 데뷔 이전의 연습생 때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멋진 가수가 돼야지라는 그런 꿈을 조금은 색이 바래지게 되는 친구들이 사실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쵸. 예, 네. 선배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네. 근데 그런 달콤한 인기에 안주하지 않되 네. 지금 많은 곳에서 케이팝이 사랑받고 있는 만큼 케이팝을 조금 더 많은 사람분들께 더더욱 많이 전파하고 알리고 또 유행시킬 수 있도록 더 주변 사람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 가졌었던 그런 멋진 가수가 되겠다는 그 꿈, 가수가 된다고 해서 그 꿈을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겸손함을 가진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거의 지금 은사님 말씀처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20주년은 쉽게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20주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함을 잃지 말아라. 맞습니다. 예,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또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최강창민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정말 요새 날씨가 오늘은 조금 풀렸지만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춥고 또 요즘 또 여전히 코로나다 그리고 또 독감이다 굉장히 유행을 해서 많이들 앓고 쓰러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동방신기 2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또 기자 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성스레 저희가 드렸던 답변처럼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저희 동방신기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저희 둘이 되도록 할 테니까 계속 저희 둘의 길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호 씨도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기자님들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나 또 먼 길 오셔서 너무 고생하셨고 사실 저번에 솔로 앨범 때도 인사를 드려서 눈에 익숙한 기자님들도 계시고 또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었어요. 저희 동방신기가 처음에 뵀었던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는 어느덧 데스크 업무를 보는 맞아요. 네, 부장님이 됐죠. 부장님 분들이 네.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만큼 저희 동방신기를 어떻게 보면 키워해 주시면서 또 보듬어 주셨던 분들이 여기 계신 기자님 분들의 덕도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항상 그런 말이 항상 기억났어요.
기자님들 분을 항상 야 동방신기 재밌잖아. 아, 야 너희 언제까지 할 거야? 야, 어. 이렇게 질문들을 던져주셨던 기자님이 계세요. 네. 네, 그 기자님한테도 저희는 계속 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말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이 대답이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망의 이렇게 글을 써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동방신기도 희망의 목소리로 약간 많은 분들께 계속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또 윈윈하는 예.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기자님들도 올해 2023년 너무 고생하셨고 2024년은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심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 되시면 동방신기 공연 보러 오세요.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아닌가요? 예. 이번 주.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이 느껴지는 마지막 네.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늘 동방신기를 응원하면서 잠시 후 오후 6시에 공개되는 새 앨범 2022 꼭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면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제재였습니다. 인사를 같이 드릴까요? 자, 하나, 네, 예.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